안녕하세요, 행복인들. 행복인들은 어떤 사람을 시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작곡가, 화가, 소설가는 가짜로 끝나죠. 그런데 시인은 인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시인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시인은 시가 아니고 작곡가, 화가, 소설가처럼 가짜로 끝나지 않고 인자로 끝나냐고 그랬더니 시인은 시를 써서 밥벌이를 못해서 그렇대요. 그리고 시인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된 사람, 인품이 넉넉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요. 그리고 시인은 또 어떤 사람이 시인이에요? 길을 가다가 꽃 한 송이를 보면 꽃과 대화를 하고, 풀 한 포기를 보면 풀과 대화를 하고, 새를 보면 새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시인은 날마다 출근하는 직업이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근하다가 꽃하고 대화를 하고, 풀하고 대화를 하고, 새하고 대화를 하다가 지각하니까. 그래서 시인은 출근하지 말고 시만 쓰면서 튕가튕가 놀면서 시를 써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 챕터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903년 4월 5일 이탈리아 피사 근교의 비아레찌오에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에 편지를 받았지만 이제야 답장을 드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병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감기에 걸린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손을 써보아도 전혀 차도가 없어 결국 이곳 남쪽에 있는 바닷가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전에도 나의 병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쾌되지 않은 탓인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니 간단한 내용이지만 긴 내용으로 알고 읽어주세요. 물론 당신이 보내주는 편지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답장은 당신이 기대한 것과 사뭇 다를지도 모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독하며 타인에게 충고나 도움을 주자면 가정상 많은 일들이 있어야 하고 비록 단 한 번의 운 좋은 결말을 맺기 위해서라도 사물과의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러니에 관해서입니다. 아이러니에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특히 창조력이 빈약해진 때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지만 창조력이 용솟음칠 때는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아이러니를 이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용하기만 하면 아이러니도 순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너무 친해지거나 아이러니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 두렵거든 보다 진지하고 보다 큰 주제들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런 주제들에 비하면 아이러니는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항상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세요. 헌데 아이러니는 그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보다 큰 것의 가장자리라도 닿거든 거기에서 얻어진 생각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필연성에서 나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물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나 우연한 아이러니일 경우엔 당신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며 그것이 원래 당신이었다면 좀 더 쓸모있는 도구로서 당신만의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 쓸만한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두 권은 내가 어딜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내 곁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서와 덴마크의 위대한 작가 옌스 페터 야콥센의 작품들입니다. 혹시 야콥센의 작품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 작품들은 서점에서 구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레클람판 세계 문고에서 그의 작품 일부를 훌륭하게 번역 출간했기 때문입니다. 야콥센의 6개의 소설가 닐스 류넨을 구입한 다음 첫 번째 소설인 모겐스부터 읽어보세요.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어떤 세계가 당신에게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과 부,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라도 책 속에 파묻혀 그 책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책을 사랑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그 사랑은 수천 배가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그 점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옷감을 짜는 데 있어 그 어떤 경험, 한멸, 환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닥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굳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창조나 사물의 깊이와 이치를 배웠다면 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위대하고도 위대한 시인 야콥센이며 다른 한 분은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예술가 중 가장 위대한 조각가인 오기스트 로댕입니다. 행운을 빌며 라이너 마리아 릴케. 어때요? 책을 사랑하라 그러죠. 책을 사랑하면은 수천 배가 되어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랬죠. 그리고 릴케는 야콥센이라는 작가와 오기스트 로댕, 조각가 로댕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릴케는 젊을 때 로댕 밑에서 1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조각하는 것을 구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릴케 로댕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서점에서는 잘 못 구할 거예요. 릴케 로댕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아요. 릴케가 로댕의 작업하는 걸 보고 릴케의 시도 변했고 릴케가 위대한 시인으로 변모했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릴케가 로댕을 보면서 로댕이 작업하는 거, 로댕은 어떤 사람이 일생이 있으면 그 사람 일생의 한순간을 잡아서 조각 작품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한순간을 잡아서 작품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릴케도 시를 쓸 때 한순간을 잡아서 글로 풀어낸 것 같아요. 그쵸? 어때요? 여러분들도 시를 쓰시나요?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를 한번 써보세요. 나태주 시인이 요즘 유명하시죠. 서점에 가면 나태주 시인의 시가 많이 깔렸던데 나태주 시인의 시를 보면서 시를 한번 습작해 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시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해 보세요. 시인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조그만 일에도 기뻐하고 조그만 일에도 슬퍼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긍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시인이 되어 보실래요? 시인이 되면 피곤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감동하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쵸? 그래도 시인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많지만 시인은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대요. 감수성이 예민해서 머리가 항상 깨어 있어 가지고 치매가 번잡하지 못하나 봐요. 치매 걸리기 싫은 분들은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시를 가까이 하고 시인 친구를 사귀고 그러세요.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